예. 네. 예. 다음 기사도 연이어서 그 업무 보고 관련한 기사입니다. 한국경제 기사고요. 예. 일산, 동탄 등 GTS 역세권 개발, 수도권 예당 비율 300%로 확대. 네. 그래서 철도 중심 강역 교통망 구축, 공공임대 늘려 집값 불안 해소. 그래서 업무 보고 내용이 주요 사업, 올해 이제 업무 계획에 담긴 국토부 주요 사업들이 쭉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요거하고 제가 이제 여기 좀 보도자료 나온 거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부동산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입지요. 예? 입지요? 입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몰라요. 왜 몰라요 도대체. 알면 제가 강의하게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제 책은 읽어보셨어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그 이번에 업무 보고의 그 경제 활력 목표 1번이 지역별 경제 거점 조성이에요. 일자리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진짜 실적으로 일자리 부분들을 많이 만들겠다는 의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교통망 사업들, 뭐 도로, 철도, 항만, 비행기까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결과를 좀 그 제안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공급이랑 수요 문제가 좀 이렇게 미스매칭이 된 지역들은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전략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일반 분양 그에 대해서는 없어요. 공공 분양만 있고요. 근데 저는 공공 분양, 그러니까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넣게 되면은 저는 수요가 조금은 분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약 같은 경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 실제 실거주할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건 전 잘한 것 같아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이게 특별 공급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은 이거 뺏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것도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은 이건 그냥 반납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거주할게요라고 하고 그냥 파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들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금을 추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종시의 특별 공급으로 공무원분들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분들은 주택이 있는데도 받았단 말이죠. 실거주 대부분 안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도 한번 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급인데 지금 수도권에 30만 가구 지구 지정을 하는데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남양주랑 하남, 그러니까 남양주 왕숙 신도시일 거고 하남은 교산 신도시일 텐데 이곳에 이제 먼저 진행을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하반기 때는 이제 고양, 부천인데 고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창녕 신도시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대장지구일 텐데 이것들도 이제 지구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추진하는 것들은 좋은데 제가 이제 황익 의원님한테도 그걸 여쭤봤었어요. 방송 들어보신지는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 지정한 입지가 저는 아무리 봐도 좀 이게 강남 수요를 분산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게 다 갈까요라고 했더니 일단은 그 빨리 혜택을 보니까 혜택이 아니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빨리 가고 나머지들은 한번 계속 검토를 하면서 갈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저는 수요가 없는데 굳이 집들 숫자로 채우는 것들보다는 이쪽에 왜 빨리 개발을 하냐면요. 개발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땅도 싸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게 더 바람직한 수요 분산 효과거든요. 예,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또 이번 정부의 가장 수건 과제 중에 하나고요. 100만 원 만든다고 하니까 한번 좀 이건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금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하는데 결국은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더라고요. 다주택자 세금 더 거두라고 막. 고가주택과 예. 다주택자. 예. 네. 그래서 이제 투기 수요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고가주택 사시는 분들은 투기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좀 이렇게 좀 현실화하실 때 실질적으로 이게 실거주자한테 피해 주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도 한번 따져보는 좀 그런 방향성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좀 더 활성화할 거고 산학연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하고 연구소하고 실제 기업들을 연합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 자체 일자리를 좀 보강하겠다. 이거는 이제 황희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시티 2개가 있잖아요. 세종시하고 부산의 에코 델타 시티 있는데 그것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의지를 갖고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좀 이제 착공을 한다라고 하니까 한번 좀 이제 내년부터는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좀 일자리가 생기면서 거주 지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일자리도 보강되는, 여기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게 뭐냐면요, 교통망이었어요. 예, 그래서 광역 교통망인데 GTX 내년까지 그러니까 좀 더 현실화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럼 2021년인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은 그 지금 일단은 먼저 착공을 했던 A 노선 같은 경우는요 2023년 개통을 하겠다라고 여기 보니까는 한 서너 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언제 그 착공을 시작했죠? 재작년 2018년도 12월. 그러면 5년 만에 이게 개통이 된다는 저는 말씀이신가요? 좀 이거 조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존 노선을 쓰지 않는 이상 GTX 노선으로만 5년 안에 지금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일부 개통도 개통은 개통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거 보니까 내용을 읽어보니까 네. 예, 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되면 좋겠습니다. 네. 되면 정말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강 밑에 좀 구멍을 뚫고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뚫어도 2, 3년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B 노선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을 내년 1월 달 착수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신호선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 고시에서 좀 더 빨리 가죠. 11년,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가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신안산선 같은 경우가 2024년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서부권 GTX인데요. 그러니까 GTX D죠, D. 예, D 정도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정말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거 보고 확정되지 않은 거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D 노선 같은 경우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 노선에 미리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 입주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런 광역 교통망에 들어가지 않은 곳은 별도로 보완 대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뭐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SBRT라는 게 있고요. 그 버스. 예, SBRT라는 게 있고, 뭐 트램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버스 노선들도 보강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지역 교통망을 좀 좋게 해서 서울에 몰려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노력들은 굉장히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요 업무 계획에 나온 일정대로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정책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하실 건가를 집중하신다고 하면요, 부동산 시장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됩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상한제 적용 피한 원베일리 서울시 TF팀 도움 컸다. 네. 네, 4개월 걸리는 인허가 절차가 TF 지원으로 15일 만에 통과, 이렇게 될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원베일리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언급을 해드리는데, 제 원베일리 혹시 조합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좋겠네요. 네. 제 아내가 여기 정말 좋아하는데, 네. 예, 아마 제 생에 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로또 원벨레 제가 부지런히, 네. 로또가 돼도 안 돼요. 지금 로또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아, 정말요? 네. 아무튼 원벨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기 조합들이 정말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창의적인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후부장 했다가 통매각 했다가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서울시와의 또 법적인 논쟁도 해보고, 국토교하고 또 법적인 논쟁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선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냐 안 피하냐 그것들도 문제가 좀 논란이 있었었는데 결국 피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분양으로 확정을 하고 되게 빨리 진행이 됐다는 얘기인데, 빨리 진행된 것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활성화 잘 안 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좀 지원하는 부서가 있나 봐요. TFT. 예, TF가 있는데 거기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빨리 통과를 했다는 거죠. 4개월 걸리는 거 15일 만에. 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몇 번 언급하셨지만 여기 조합원이시죠. 지금 조합 임원은 아실 텐데 한영기 조합장님이라고, 저 아크릴리오파크 해산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랬거든요. 재건축의 생명은
이 기간들을 줄이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을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7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굉장히 부각받았던 단지인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일단은 딱 그 일정이 확정되니까 지금 막 그 단축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일을 잘 해본 사람들 어떻게 기간을 줄이는지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다른 조합 그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원들이 있을 텐데 가서 어떻게 했는지 꼭 들으세요. 서울시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줬겠죠.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익들도 챙겨가면서 기간을 그러니까 저는 재건축의 생명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익을 챙기면서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다른 조합원들은 이런 기사들이나 이분들이 하시는 행태들을 좀 다 좀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시고 가서 직접 얘기해달라고 또 얘기도 해주실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논쟁으로 소모되는 것보다는 일이 되는 방향으로 좀 네. 같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반포대교 바로 옆에 있어요. 이미 다 철거를 했고요. 네. 굉장히 넓습니다. 축구 농장 많았는데 그 바로 옆 부지가 아크로리버 파크예요. 예. 근데 아크릴리코 받고 또 그 서쪽으로 또 옆은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이제 그쪽에 이제 반포동 블럭인데 제가 이제 반포대교를 매일 넘나드니까 딱 보면요. 그 이제 반포대교에서 동덕대교 사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크릴리코 파크만 보여요. 지금은 그렇죠. 예, 이쪽은 다 철거했기 때문에 땅바닥이고 시야가 확 튀어 반포주공 1단지는 5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크릴리코 파크만 딱 보여서 무슨 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애들한테도 야 저게 제일 비싼 아파트야 설명해가 좋아요. 하나만 뚝 튀어나왔으니까 제일 비싸 보여 아들이 그러거든요. 아무튼 원밸리가 입주를 하게 되면요 원밸리가 무조건 더 비쌉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새 아파트고 훨씬 더 크고 입지도 좋아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 아무튼 예 조합원 분들이나 일반 분양을 받는 분들이나 그저 부럽습니다. 아무튼 고기 사세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제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예. 고기 사라. 네, 그렇습니다. 네, 매일경제 기사고요. 칼럼인데요. 네. 이번에는 리모델링 관련한 서울시 이야기입니다. 네. 리모델링 활성화의 찬물, 리모델링 때도 임대주택, 서울시의 몽니 이건 제목이에요. 네. 네. 수도권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기부 체납 같은 공공기여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뭐 서울시의 몽리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근데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랑 싸우지 마시고 같이 잘 협의하셔서 서로에게 윈윈 되는 것들. 그러니까 무조건 해달라고 요청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서울시도 이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결재권자들이 결제를 해줄 거잖아요. 인허가권자니까. 그래서 무조건 해달라고 요청하시기보다도 서울시도 도움이 되고 조합도 도움이 되는 그렇게 좀 양방에 서로 도움이 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 지금 리모델링이 아마 향후에는 재건축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 제도 내에서라고 하면은 재건축은 실익이 거의 없어요. 그것처럼 이게 좋은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투자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중에 그다음에 이익도 별로 안 생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요. 초과이익 환수금 제도가 없어요. 왜? 이거는 그 일반 분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이 없는 거죠. 결국은 내 돈 들여서 내 헌집을 내 돈 들여서 내가 새로 짓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과이익이 생길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열애가 돼 있고 내 집을 내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의무 비율도 없어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용산구의 동부이천동에 이제 왕궁 아파트 할 때 그 지라고 했잖아. 1대1로 가겠다. 그 1대1로 가는데도 임대 아파트들하고 싸우다 결국은 이제 임대 아파트 넣는 걸로 해서 끝났었는데 똑같은 겁니다. 리모델링한테도 너네 임대 아파트를 지을 의무는 없지만 의무는 없지만 네. 예, 그겁니다. 그거 지금 신랑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서울시랑 싸워서 일정이 밀리는 것들보다는 임대 아파트를 넣는 것들은 좋은데 임대 아파트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가 바라는 것들은 뭔가 공익적인 거, 공공적인 것들을 좀 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너네들은 새 아파트 만들게 되면 너네가 돈 들여서 짓는 거긴 하지만 너희들이 돈 낸 거보다 더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분명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제안이 되겠죠. 이게 임대주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제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첼리투스 있죠. 첼리투스.
예. 농부천동에. 거기 같은 경우는 부지의 3분의 1을 공원 만들어서 그냥 서울시에다 제출을 했거든요.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65층까지 56층까지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무튼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공공 활동들, 공익적인 기부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런 좀 제안들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무관하게 지금 대부분 이제 서울이라든지 경기권에 있는 15년 차 이상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되려면 앞으로 더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되겠죠. 몇 10년 후에. 상기도 될 테지만 그 외에 나홀로 아파트들이나 지금 제가 제일 우려가 되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냐면은 1기 신도시예요.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될까? 입지는 너무 좋은데 재건축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잘 나가는 단지도 15년 이상은 걸릴 것 같고 20년, 30년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새 아파트 수요가 있을 텐데 그럼 빨리 새 아파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조금 기간이 많이 단축되는 것들이죠. 15년부터 되니까. 최소한 15년에서 20년 단축이 되는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선례들이나 좋은 사례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국토부와 어떻게 좀 궁합을 맞춰가면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건가 고민해 보신다고 하면은 리모델링이 될 만한 지역들을 보시는 것들도 하나의 미래 그런 좋은 거주를 선택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2월달 지난주에 나갔는데 유튜브 멤버십한테는 제가 그 월간 빠시종 잡지를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월달에 한 꼭지가 리모델링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오래된 곳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그냥 실거주하기가 좋은 곳이어서 그 실거주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니까 리모델링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하는 곳이 그게 뭐냐면은 원주민을 정착시키는 것들인데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거기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러면 이사 수요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이주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택에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남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결국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게 외부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원주민만 정착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낮다는 것들이고 아마 새 아파트 임팩트로서 인플레이션 새 아파트 그런 상품 경쟁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실거주 수요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아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기사에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겁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건 제가 100% 담당하는데 확신할 수 있는 게 1기 신도시 때문에 만드는 정책 같거든요. 저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아무튼 제가 1순위, 0순위 무조건 건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건강한 생활이 우선이고 뭐 부동산 투자든 실거주 목적의 뭐 임장이든 그런 것들은 좀 2순위, 3순위 내려뒀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서로 가족 간의 건강 챙기시면서 좀 행복한 가족 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 산 한번 다녀오시고 한번 강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